학기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뭘 강의했는지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리려 그러고, 다음 주에 이제 이론 시험을 보는데 그 이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최소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요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내용들을 다 이해한다. 그럼 시험 공부 안 하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은 자기가 조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해당 챕터를 가서 좀 이해를 하고 이제 시험을 보셔야 이제 시험 문제들을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오늘 무슨 내용을 얘기할까 생각하다가 한 장을 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 학기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자료구조 수업에서 우리가 꼭 누구든지 모든 학생들이 가져가야 될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구조를 배웠는데 이 자료구조의 기본적인 특성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특성. 그래야지만 이제 내가 어떤 응용을 어, 만들 때 어떤 자료 구조를 쓸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자료 구조들이 있고 이 자료 구조들의 기본적인 특성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 구조들이 여러 가지 연산들을 제공하는데 이 연산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자바에서 했던 내용 같기는 한데 어, 뭔가를 이렇게 지워야 됐었어요. 문자열에서 지워야 됐었는데 이 문자열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부적으로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문자들이 배열에 저장되어 있겠죠. 캐릭터 배열 뭐 이런 데다가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배열은 중간에서 삭제하는 거는 어때? 비효율적이죠. 왜? 중간에 삭제하면은 다 땡겨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은 배열에다가 문자들 쫙 넣어놓고 앞에서 가면서 만나면 삭제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다 땡기는 작업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러면 비효율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데이터들을 자료 구조에 하나씩 넣는 거예요. 하나씩 넣어요. 넣다가 만나면은 이제 삭제를 해도 되는 거죠. 안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효율적이겠죠. 왜? 배열에서는 어디서 작업하면 효율적이에요? 맨 뒤에서 작업하면 효율적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학기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 이해를 하고 이제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살펴본 물론 살펴보지 않은 자료 구조도 한 두 개 여기 포함을 해놨는데 이제 리스트를 살펴봤어요. 근데 이 리스트는 두 가지 형태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고 연결 구조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연결 구조 리스트의 경우에는 크게 세 종류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단일 플러스 테일, 이중 플러스 테일. 그런 그 세 가지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단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스택은 리포 구조에서 가장 최근에 넣은 게 가장 먼저 뽑아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 큐는 이제 한쪽에 넣고 다른 쪽으로 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 힙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진 힙은 이제 우선순위 큐를 구현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완전 이진 트리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진 힙이라는 걸 써서 배열로 구현을 하게 되겠고 이제 그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이 맨 0번째 색인에 위치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덱은 좀 특수한 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빼고 넣을 수 있고 뒤에서도 넣고 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만약 덱은 그러면 어떻게 구현되냐? 배열로 구현하면 순환 배열을 이용하게 되겠고 이제 그 연결 구조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면 이제 이중 연결 구조 플러스 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택 큐 덱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학습했던
그 리스트를 내부적으로 사용해서 보통 구현이 되는 그런 자료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과 맵이라는 거를 살펴봤는데, 저 집합과 맵을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주소 지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 말고 내가 직접 구현해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하는 방법, 해시 테이블, 해싱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이용하게 되겠고, 직접 주소 지정 방법은 이제 비트 벡터로 구현할 수 있고, 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열을 이용하겠죠. 일반 배열. 왜냐하면 이제 키를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 게 직접 주소 지정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맵은 키와 V를 같이 저장이 되니까 이제 배열에다가 V 값들을 걔가 키가 있어야 될 위치에다가 저장해 가지고 직접 주소 지정 방법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직접 주소 지정 방법을 쓰려 그러면 완벽한 매핑 함수, 즉 완벽한 매핑 함수라는 거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직접 주소 지정 방법이 쓰기 힘들면 우리가 이제 충돌을 허용하는 해시 테이블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룸 필터라는 게 또 배웠고요. 얘도 집합이라는 개념으로 있냐 없냐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 가지 단점은 거짓 양성은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거짓 양성이 허용이 돼도 되면 블룸 필터로 만들어 놓으면 빠르게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라는 것도 살펴봤는데, 이 트라이는 0단어들이 있는지 없는지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트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안 배웠는데, 이제 유니언 파인드라는 게 있고 세그멘트리가 있는데, 이 둘도 이제 트리 구조예요. 트리인데 이제 배열로 구현하게 되겠고, 유니언 파인드는 이제 그 그래프에서 종종 사용이 되는 그런 자료 구조예요. 특히 이제 신장 트리, 최소 신장 트리를 구할 때 쿠스크랄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그멘트리라는 게 있는데, 이 세그멘트리는 이제 데이터들이, 배열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배열의 어떤 특정한 구간의 합계를 구하고 싶다. 그런데 이 데이터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 세균 위치에 있는 값들이. 그러면 이제 그거를 효과적으로 해주는 게 이제 세그멘트 트리이고요. 이 세그멘트 트리도 이제 배열로 이용해서 구현이 되는 겁니다. 이진입과 비슷하게 구현이 되는데, 세그멘트 트리는 이제 완전한 이진 트리는 아닌데도 이제 배열을 써서 나타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나중에 요거 좀 세그멘트 트리를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니언 파인드는 아마 알고리즘 시간에 최소 신장 트리 알고리즘을 배우면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자료 구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서는 이제 그래프를 표현해야 어떤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인접 행렬, 인접 리스트가 있고요. 이제 밀집 방향이면 우리가 주로 그 인접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해서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희소고 무방향이면 인접 리스트를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운 그런 자료 구조들, 한 번쯤 언급했던 자료 구조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해하고 내가 필요할 때 여기서는 내가 집합이 필요한데 이런 특징이기 때문에 내가 균형 이중 검색 트리를 써야 되겠다. 주소 지정을 써야 되겠다. 해시 테이블을 써야 되겠다. 블룸 필터를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고, 필요하면은 이제 라이브러리로 제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직접 구현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 능력이 뭔가 조금 아직 부족하신 분들은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어렵더라 해도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래 준비했던 내용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 수업에서는 이제 다양한 자료 구조들을 살펴봤고요. 이 자료 구조를 살펴볼 때 자료 구조와 ADT를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스택이 리포다. 이거는 ADT 개념이고요. 이 스택을 우리가 연결 구조를, 단일 연결 구조를 이용해서 구현된 스택일 수도 있고, 배열을 이용한 스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르고, 내가 뭐 어떤 게 필요하냐에 따라서는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 자바는 좀 그렇지만, 스택이 필요하더라도 스택 라이벌을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어레이 리스트에서 쓸 수도 있고요. 뭐 C++ 같은 거 보면은 forward 리스트를 써가지고 스택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자료 구조와 ADT를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합이라는 것도 이제 ADT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뭔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빠르게 찾아주는 거고, 삽입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고, 그게 집합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집합을 구현하는 방법들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각 자료 구조의 특성을 이해하고 문제가 주어졌을 때 가장 효과적인 자료 구조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선택이 두 번째로 조금 어려운 건데, 이제 저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뭔가 문제를 많이 풀면 이제 더 확실히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해보면 되고, 자료 구조 선택하려면 자료 구조의 기본적인 특성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보면 제일 이제 쉬운 거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정도는 이제 이해하고 이제 이 학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자료 구조를 사용할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각 자료 구조의 연산을 성능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S3 벡터를 사용하는데 푸시 프론트만 계속 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뭔가 바보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료 구조를 배우고 나면 그거를 이 자료 구조에는 이 연산이 있어. 그럼 그냥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자료 구조를 배웠으니까 배열로 구현되어 있는 리스트 자료 구조에서 푸시 프론트와 팝 프론트를 한다. 그럼 뭔가 여러분들이 잘 못 배운 거죠. 잘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1장에서 이제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를 이제 자료 구조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이제 이 자료 구조의 성능을, 각 연산의 성능들을 알아야 되겠고, 이 자료 구조 쓰면은 내가 얼마나 추가적인 공간을 또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가급적이면 공간을 적게 쓰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그 분석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비고, 비고가 성능을 분석한 그 결과를 표현하는 표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얘가 표기법이자 분석하는 방법을 그냥 통틀어서 그냥 비고라고도 얘기를 하긴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표기법이죠, 결과를. 근데 이 비고 표기법에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이제 최악의 경우에 알고리즘이 특정 수준하고 같거나 빠르다는 걸 나타내는 게 이제 비고가 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최선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평균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최선의 경우는 보통 의미가 없어요. 요때만 빠른다고 해서 그게 좋다고 말하기가 어렵고요. 최악의 경우도 잘하는 게 이제 좋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최악의 경우를 분석하게 되겠고요. 평균의 경우가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있지만 평균의 경우는 분석하기가 어렵고요. 분석을 해봤자 그 시간 복잡도가 최악의 경우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보통 얘도 ON, 얘도 ON 이렇게 돼요.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겠지만 별 차이가 없어서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하는 거고, 실제 수행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연산들이 어떻게 되냐, 입력 크기에 비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이제 그거를 다항식으로 나타내 가지고 최고차 항이 이제 뭐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비고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 크기에 필요한 요거를 다항식 나타내 가지고 가장 높은 차수, 개수 제외해서 그것이 알고리즘의 빅 O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하기 때문에 정근적 최악의 경우에 분석이 되는 것이고요. 대략적인 분석이 되겠고, 이제 최악의 경우에 분석이고, 매우 입력의 크기가 클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입력 우리가 한 100개 이하만 써, 늘. 그러면 어떤 알고리즘 써도 워낙 요즘 컴퓨터가 빠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많아진다. 1000개 뭐 더 많아진다. 면은 그때는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안 쓰면은 실행했는데 막 기다려야 되는 거죠. 컴퓨터에서 막 5분, 6분 기다려.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고를 분석하는 거는 보통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반복문이 있으면 반복문만 살펴보면 돼요. 뭐 재기함수가 있으면 재기 호출을 몇 번 하냐 이것만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분석이 어렵지가 않은데 까다로운 게 몇 개 있어요. 그 까다로운 게 보통 이제 이렇게 입력 중 정수가 입력이 알고리즘 성능에 영향을 줄 경우에 보통은 우리가 알고리즘 분석할 때는 입력 데이터가 N개가 주어진다. 뭐 이런 거죠. 배열로 뭐 주어진다. 이럴 경우인데 이제 이런 알고리즘들은 딸랑 정수 하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가 입력을 정수가 100개 주어질 때, 1000개 주어질 때 이런 거랑 조금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럴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석하냐면 그 입력을 컴퓨터에 표현하기 위한 문자수. 문자수니까 보통 비트수로 하게 되겠고 비트수로 하면은 이제 어떤 비트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이제 로그 단위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분석을 하면 되겠고 나머지는 경우에는 입력이 배열로 뭔가 100개 정수가 주어진다 그러면 입력 크기가 100이에요. 100으로 보시고 그냥 반복문 살펴보고 재기 호출수 살펴보고 이러면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한 가지 요소에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ON이 아니라 뭐 MN, M 플러스 N. 특히 이런 게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이제 그래프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프는 노드 수를 보통 N으로 간선 수를 M으로 나타내니까 이제 N, M.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프를 해서 이제 탐색을 많이 할 텐데 우리가 기본적인 탐색 알고리즘들이 BFS, DFS인데 BFS, DFS를 인접 리스트로 표현했을 때의 시간 복잡도는 OM 플러스 M이라 그래요. OM 플러스 M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그 그래프에 있는 노드를 최소 한 번은 봐야 된다. 그럼 노드가 몇 개야? N개야. N개는 봐야 된다는 거죠. 탐색을 하는데 하나를 안 봤어. 그럼 걔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봐야 되겠죠. M은 뭐예요? 간선수예요. 알고리즘 진행하면서 간선을 하나 살펴보지도 않고 스킵하는 게 있어.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노드가 N개 있으면 N개 다 살펴봐야 되겠고 그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간선들은 한 번쯤 살펴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O, M 플러스 M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FS, DFS는 그것보다 좋게 만들기는 알고리즘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BFS, DFS는 아주 훌륭한 되게 좋은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주로 시간 복잡도만 많이 생각하는데 이제 시간 복잡도 말고 공간 복잡도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이 공간 복잡도는 주로 입력 크기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크기 요거를 두 개 합쳐서 얘기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는 것들은 똑같은 문제를 해결한 두 가지 알고리즘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간 복잡도를 비교하게 되면은 입력은 이 알고리즘과 이 알고리즘과 똑같겠죠. 그럼 어디서 판가름이 나요? 어느 게 더 좋은 알고리즘이냐? 내부적으로 추가 공간을 쓰냐 안 쓰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게 인플레이스 알고리즘 이런 거죠. 그럼 배열이 주어지면 똑같은 크기의 배열을 만들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인플레이스. 그럼 공간 복잡도가 안 늘어나는 거고요. 근데 실제 n이 있으면 n개의 배열이 들어오는데 n개의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그럼 공간 복잡도는 어떻게 돼요?
얘도 n이고 얘도 n이잖아요. 그럼 2n이잖아요. 그럼 뭐야? 5n이에요. 뭐, 똑같은 ON인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그 추가 공간을 안 만들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내부적으로 n개를 또 만들어 쓴다고 해서 그 시간 복잡 그 비교로 보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요런 우리가 주로 살펴보는 게 얘가 요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 이제 그거를 살펴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입력 크기가 n이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목표로 해야 돼? n이면 입력 크기가 n이면 5n. 왜냐하면 입력이 n개 주어지는데 이 n개를 다 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되게 좋은 알고리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뭐 정렬되어 있을 때 이진 검색하는 거잖아요. 하나 보고 반개 버리고 안 봐도 되게끔.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리즘 만들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소 n이 주어지면 n개의 데이터가 주어지면 한 번만 보고 그게 5n이 되는 거죠. 5n.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예를 들어 행렬이다. 이게 또 웃긴 건데 행렬이면은 데이터가 n제곱개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중점은 n이에요. n이라고 해요. n by n 행렬이면 데이터가 입력 데이터가 n제곱개잖아요. 근데 그냥 n이라고 놓고 이 알고리즘은 n제곱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행렬 알고리즘 n제곱인데 n제곱이면 정상적인 알고리즘이에요. 행렬의 각 요소를 한 번도 안 보고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든 건 그 알고리즘 특성상. 그래서 항상 입력 크기에 우리가 비례하도록 만드는 거. 그게 목적이 돼야 되겠고, 그것보다 커지면 이제 알고리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걸로 만들 수 없을지 살펴봐야 되겠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알고리즘들은 실제 실용적으로 쓰기 어려운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능과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구조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자료 구조들은 동적 자료 구조이고 범용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동적 자료 구조라는 건 우리가 데이터를 계속 넣을 수가 있어요. 넣으면 안에서 초기에 내가 얼마나 확보했는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자동적으로 늘려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 수용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동적 자료 구조이고요. 이런 동적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동적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그 데이터를 저장할 노드를 동적으로 매번 생성을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제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적 배열을 이용한 리스트, 연결 구조를 위한 리스트, 뭐 이진입처럼 배열을 이용해서 트리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균형 이진 검색 트리처럼 노드들을 만들어서 연결해서 트리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프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적 배열 기법부터 잠깐 살펴보면은 얘는 공간을 다 쓰면 이제 늘려야 되죠. 근데 어떻게 늘려요? 다른 데 가서 더 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기존 데이터를 복사해 가지고 확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확장을 할 때 매번 10개씩 늘리는 그런 형태로 하면은 이제 평균 비용이 5n이 돼 버려요. 그래서 안 좋고 어떻게 해야 돼요? S배. 예, 이렇게 뭐 그게 1.5배, 뭐 2배 될 수도 있습니다. 1.5배, 2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전략은 되겠지만 나중에 공간이 낭비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 구조에 따라서는 이제 언어에 따라서 1.5배 늘리는 경우가 있고 2배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요. 이 동적 배열을 쓸 때 이제 일반적인 리스트는 그냥 뭐 2배나 1.5배 공간 확보하고 그냥 요 통으로 이렇게 메모리 복사만 하면 이제 계속 쓸 수가 있는데 그 통으로 메모리 복사가 안 되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해싱과 순환 배열이에요. 순환 배열은 그냥 메모리 복사하면 순환이 안 되죠. 왜? 우리가 순환할 때 쓰는 캐패시티가 바뀌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 배열은
다시 0부터 쭉 가게끔 만드는 거나 순환되게끔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순환된 애를 뒤에다 갖다 붙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해싱하는 해시 테이블은 동쪽으로 늘리면은 또 캐패시티가 바뀌고 이 캐패시티를 이용해서 어차피 최종적으로 저장 위치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다 다시 해시해야 돼요. 그럼 가장 비싼 애가 어떤 애예요? 동쪽 배열 쓰면서 가장 비싼 애가 해시예요. 그래서 해시를 쓸 때는 더욱더 뭐가 중요해요? 초기 공간을 잘 확보해 줘야 돼요. 초기 공간이 적으면 금방 뭐가 늘어나요? 적재율이 그 기본의 0.75보다 초과해가지고 그 충돌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2배 들려면 그때 또 비용 나고 그러면 엄청 느려져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되겠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건데 S배 더 큰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고정 공간을 늘려가면서 그들을 또 연결해 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 C++에 있는 S2 덱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S2 벡터처럼 1.5배 이렇게 늘리는 형태가 아니라 청크 단위로 늘립니다. 이 청크 단위로 늘리면은 이제 이 관리해 줘야 되는 게 복잡해지긴 한데 복사하는 비용이 없어져요. 원래는 기존 데이터를 새 공간으로 복사해야 되죠. 근데 얘는 기존 공간을 복사를 안 해도 돼서 이제 조금 구현하기가 번거롭지만 이제 그 복사 안 해도 되는 이점은 있습니다. 동적 구현이고요. 리스트는 이제 배열 기반, 연결 구조 기반이 있고 보통 라이브러리 제공하는 리스트는 범용, 동적, 비정렬, 중복을 허용합니다. 당연히 중복을 허용하지 않게 되면은 리스트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료 구조. 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왜냐하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려면 비정렬이면 전체를 다 봐야 되죠. 그러면 삽입할 때 늘 ON의 비용으로 삽입이 돼요. 그래서 중복을 허용을 안 할 거면 이제 어떤 자료 구조 쓰시면 되냐면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쓰는 게 이제 편한 거죠. 이 균형 이진 검색 트리는 어차피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열을 쓰게 되면 배열을 썼을 때 가장 큰 이점은 임의 접근이 가능한 거죠. 아까 동적 자료 구조 기법 중에 동적 배열 쓰는 게 있고 노드들 연결하는 게 있는데 이 둘의 성능을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배열을 쓰면은 뭐가 돼? 임의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색인 기반 연산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색인 기반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온다고 싶어서 remove i가 효과적이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중간에 삭제하는 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뭐 set i, get i 이거는 효과적이죠. i번째 가서 각 데이터를 보거나 i번째 있는 데이터를 뭘로 수정하는 거. 이거는 효과적이에요. 근데 뭐 insert i, remove i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열에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배열이라는 거는 연속 공간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다 그래요? 캐싱 효과가 있죠. 우리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CPU가 어쨌든 최종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갖고 올 때 내가 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 데이터만 갖고 와서 CPU 레지스터에 넣는 게 아니라 먼저 뭐 어디로 옮겨와요? CPU 캐시로 옮겨옵니다. 근데 CPU 캐시로 옮겨올 때는 그 데이터만 옮겨오는 게 아니라 어떤 청크 단위가 있어요. 요 이동하는 단위가 있으니까 그걸 다 갖고 와. 근데 배열은 연속 공간이 있으니까 배열의 0번째 세기를 접근하면 그 뒤에 이만큼이 같이 오겠죠. 그 다음부터는 메모리가 하는 게 아니라 캐시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고요. 배열은 기본적으로 맨 뒤에 삽입과 추출이 효과적인 거고 연결 구조는 이제 헤드는 반드시 있으니까 맨 앞에 넣고 빼는 게 효과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단일 연결 구조는 이제 헤드만 유지하는 경우, 헤드와 테일을 유지하는 경우, 그리고 이중 연결 구조는 헤드만 유지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쓸 데가 없어. 그리고 이중 연결 구조는 그러니까 헤드와 테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택을 구현한다. 어떤 걸 이용해서 구현해요?
단일 연결 구조 헤드만 있는 애로 구현이 되는 거고요. 내가 FIFO-Q를 만들겠다. 그러면 링크 리스트 만들면 단일 연결 구조 with 테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뒤에 넣고 앞에서 빼니까. 그 다음에 덱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중 연결 구조 with 테일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보통 이제 그 연결 구조랑 연결 구조만 쓰는 게 아니라 연결 구조와 다른 자료 구조를 같이 써서 뭔가 장단점을 다 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보통 이 연결 구조의 이점은 중간에 내가 위치에 가 있으면 얘를 삭제를 원래 배열은 어떻게 돼? 아까 remove I 하면 다 당겨야 되는데 얘는 그 연결들만 이렇게 지우면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한 애들은 이 단일 연결 구조가 아니라 뭐예요? 이중 연결 구조입니다. 이중 연결 구조는 내가 노드의 주소만 알면 그 위치에서 바로 그 노드를 삭제할 수가 있어요. 삭제를. 근데 단일 연결 구조는 내가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의 정보를 알아도 삭제가 안 돼. 삭제하려면 뭐가 필요해? 단일 연결 구조. 그 앞에 게 필요한 거고 그 앞에 거는 어떻게 가야 돼? 헤드부터 다시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료 구조를 연결 구조와 뭐 맵, 연결 구조와 벡터를 같이 쓴다라는 건 어떤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 이중 연결 구조를 쓴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뭘 활용하고자 하는 거냐면 삭제를 땡기지 않고도 좀 효과적으로 하려고 이제 같이 병행으로 하는 거고 배열은 이제 양방을 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순환 배열 방식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되게 될 거고요. 스택, 큐, 덱.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는 이제 앞선까지는 이제 살펴본 자료 구조들은 이제 선형 자료 구조죠. 앞에 요소가 있으면 하나, 뒤에 있으면 하나. 없을 수도 있죠. 제일 뒤에 있는 애나 제일 앞에 있는 애는. 그게 이제 선형 자료 구조이고, 이제 트리나 그래프는 선형 자료 구조는 아니에요. 뭐, 후속 요소가 있으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이제 그 비선형 구조 중에 하나가 이제 트리인데, 이 트리는 컴퓨터 공학에서 주로 쓰는 트리는 루트가 있는 트리. 시작 위치, 그 검색의 시작 위치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루트에서 항상 뭔가 하는 그런 거고요. 이 루트에서 모든 노드까지 트리라는 건 이제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 가는 경로가 유일하는 그런 거고요. 트리가 있을 때 이 트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없는 간선 하나 추가하면은 이제 트리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경로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트리는 재기적 구조예요. 이제 요 밑에 이제 그 노드가 있으면 요 노드를 중심으로 부분 트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트리는 재기적인 구조이고 재기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구현할 때 우리가 재기 프로그래밍으로 많이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기 프로그래밍 연습할 때 이런 이제 트리 갖고 연습하면 또 연습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에서 높이, 레벨, 깊이 개념이 있고 트리를 탐색할 때도 BFS, DFS를 쓸 수 있습니다. 왜? 트리는 그래프의 한 종류이고요. 그래프를 탐색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BFS, DFS예요. 근데 그래프를 탐색할 때랑 트리를 탐색할 때 이 BFS, DFS 차이는 이제 트리에서는 내가 탐색하더라도 한 번 탐색한 노드를 다시 탐색할 일은 없어요. 왜? 경로가 유니크하니까. 근데 그래프에서는 항상 탐색하다 보면은 이미 왔던 데를 다시 올 수가 있어서 이제 비지트 배열이라는 노드 크기만큼의 불리언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왔던 건지 한번 봤던 엔지를 기록해 놓고 또다시 만나게 되면 거기서는 탐색을 진행을 하지 않게끔 BFS와 DFS를 만들어야 되겠고 트리 중에 실제 우리가 많이 쓰는 트리는 이진 트리가 되겠습니다. 이진 트리는 자식이 최대 2개 있는 그런 트리가 되겠고요. 만약에 완전 이진 트리로 늘 표현할 수 있으면 이제 동적 노드들을 연결하는 형태로 트리를 표현하지 않고 이진 히프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진이, 왜냐하면 완전 이진 트리는 배열의 0번째부터 이제 n-1, n개를 저장 n-1개까지 쭉 연속해서 저장할 수가 있고, 어떤 노드가 있으면 색인을 이용해서 그것의 부모, 그것의 왼쪽 오른쪽 자식으로 바로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이진 트리 형태일 때 이진임을 쓰고, 완전 이진 트리가 아니더라도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포화 이진 트리 형태로 되면은 이제 그 이진 힙을 쓰기도 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그멘트리. 이 세그멘트리는 그 완전 이진 트리는 아닌데 이제 저렇게 쓰기는 해요.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이 이진 트리 중에 실제 자료 구조로 실제 쓰이는 거는 이제 이진 검색 트리가 쓰이는 건데, 일반적인 이진 검색 트리는 이제 삽입하는 순서에 의해서 모습이 결정되기 때문에 편향될 수가 있고요. 편향되면은 트리로 표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트리로 표현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n개를 저장했을 때 이 트리 높이가 로그 n에 비례하길 바라는 거고, 그러면 어떤 연산들의 최악의 경우에 연산 비용이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노드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트리의 높이에 비례하게끔 만들게 되면은 이제 연산의 비용들을 어떻게 로그 n에 할 수가 있는 거죠. n개가 있는데 이제 n개를 다 안 보고 로그 n개만 보고 뭔가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진 검색 트리를 우리가 실제는 안 쓰고 얘를 조금 수정한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균형 이진 검색 트리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AVL이라는 트리가 있고 레드 블랙 트리가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살펴보는, 학습할 때 이제 보고 실제 응용해서 쓰는 건 AVL보다는 레드 블랙 트리를 씁니다. AVL이 레드 블랙 트리보다는 트리의 높이를 더 최적화해 줘요. 더 로그 n에 가깝게 유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얘는 균형을 유지할 때 비용이 레드 블랙 트리보다는 더 많죠. 왜냐하면 레드 블랙 트리는 회전해서 둘 다 이제 회전을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는데, 이 레드 블랙 트리는 회전할 때도 있고 회전을 안 하고 그냥 색만 바꿔가지고 이제 그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레드 블랙 트리는 트리의 높이는 더 길어질 수 있지만 이제 그 삽입하고 이런 삭제할 때 드는 갱신 비용이 이제 더 저렴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자바나 C++에 쓰는 그 균형 이진 검색 트리는 이제 레드 블랙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진 검색 트리, 특히 균형 이진 검색 트리와 이제 배열과 연결 구조를 살펴보면 되겠고, 이 이진 검색 트리는 우리가 동적 데이터라는 개념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료 구조를 선택할 때도 내가 쓰려는 데이터들이 동적이냐 아니냐를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동적이냐 아니냐는 건 데이터가 계속 만들어질 수가 있냐, 끊임없이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는 그런 형태인지, 아니면은 처음에 데이터가 딱 주어지고 그걸로 끝이야. 그러면 이제 써야 되는 게 달라집니다. 근데 이 계속 변하는 데이터는 삽입과 삭제가 효과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런 이진 검색 트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진 검색 트리는 이제 삽입, 검색, 뭐 previous, next, range 같은 것들을 이제 로그 n에 비례하게끔 효과적으로 제공해 주고요. 순위와 선택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안 해주는데, 순위와 선택을 조금 빠르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약간 소개는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균형 이진 검색 트리예요. 균형 이진 검색 트리예요. 그러면 중간값이 어디에 있을까? 균형 이진 검색 트리면 중간값. 가운데가 어디야? 루트 1 확률도 높죠. 왜냐하면 양쪽, 이쪽과 이쪽에 있는 노드 수가 비슷해야 균형이 되겠죠. 근데 확실히 루트가 항상 중간값이라고 하는 보장은 없겠죠. 근데 균형이 가깝겠죠. 그런데 이 순이라는 거는
특히 우리가 이 순위를 아니면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많이 살펴보는 게 미디언, 중간값이에요. 중간값을 찾고자 할 수가 있어요. 정렬된 이 배열에서는 이 순위는 O 안에 할 수 있어요. 배열이 정렬되어 있어. 그러면 중간값 어디야? 중간에 있는 색인에 있는 애가 중간값이죠.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진 검색 트리는 그게 중간에 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걔를 알고 싶다. 걔를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으면 뭐만 하면 되냐면 노드에 원래는 우리가 노드에 유지하는 정보가 뭐예요? 왼쪽, 오른쪽 주소.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보통 균형 이진 검색 트리는 거기에다가 뭐도 또 유지해요? 회전도 막 하고 이래야 되니까 이제 부모 링크를 유지해요. 근데 그 세 개 플러스 뭘 유지할 수 있냐면은 이제 뭐 이제 균형 인자 때문에 크기 정보를 왼쪽, 오른쪽 높이 정보, 높이 정보를 유지할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뭘 하냐면 이쪽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서브트리의 그 노드의 개수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노드의 개수. 노드의 개수를 거기다가 유지를 하게 되면 물론 이 노드의 개수를 유지하면은 삽입할 때마다 갱신을 해야 되겠지만 그걸 유지하고 있으면은 중간값을 그냥 그걸 이용해 살펴보는 거예요. 이쪽이 7개, 이쪽이 10개야. 그럼 중간값은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거를 이용해서 살펴보면서 중간값을 빠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값을 빠르게 아는 방법은 그 노트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제 정보를 크기 정보를 그 트리가 그 노드가 루트가 되는 부분 트리의 크기를 노드들이 유지하면은 이 순위와 선택도 로그 n에 늘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집합은 직접 주소, 균형 이진 검색 트리, 해싱 세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고 맵도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 직접 주소 지정 방법은 이제 데이터를 저장 안 해도 돼요. 근데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하거나 해싱을 이용하면 데이터를 저장해야 됩니다. 균형 이진 검색 트리는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야 걔를 이용해서 비교해가지고 이제 저장된 위치를 결정할 거고요. 해싱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직접 주소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직접 주소를 쓰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 아까 얘기했던 완벽한 매핑 함수가 필요해요. 여기서 완벽한 매핑 함수라는 건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매핑 함수가 필요하고요. 얘는 어떤 공간이 필요해요? 도메인 크기만큼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맨 앞에 다시 갔다 오면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다른 건 동적 배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냥 배열이라고 써 있어요. 배열. 그 얘기는 얘는 정적 데이터를 갖고 놀거나 직접 주소 지정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공간을 얼마만큼 확보해요? 데이터의 개수와 상관없이 얼마만큼 확보해요? 도메인 크기만큼 확보하죠. 소문자의 빈도수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 26개 배열을 쓰잖아요. 내가 문자 하나만 있더라도 A만 딱 나타난다 하더라도 26개 공간은 만들어 쓰잖아요. 그래서 직접 주소는 어떻게 돼? 직접 주소는 도메인 크기만큼 그냥 확보해 놓는 거예요. 데이터와 상관없어요. 필요한 공간의 크기가 뭐하고 상관없어. 삽입하려는 데이터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균형이 점칭과 해싱은 데이터를 내가 N개 저장하면은 그거에 만큼 이제 공간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에 필요한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도메인 크기에 필요한 공간이 필요한 거고 이 둘은 이제 도메인이 아니라 저장될 요소에 필요한 크기가 필요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방법 2와 방법 3은 방법 2는 연산 비용이 로그 n이고요. 얘는 연산 비용이 O1이에요. 근데 이 O1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어? 충돌을 처리하는 비용 그리고 해시하는 비용이 생략되어 있죠. 물론 이 로그 n은 하면서 뭘 한다는 거예요? 계속 비교를 하는 거죠. 크니 작으니 비교하면서 이제 내려가잖아요.
로그 n번 비교가 필요한 거고요. 쟤는 해시 함수를 한번 계산해서 바로 가서 충돌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이제 집어넣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싱은 이제 막 여기저기에 데이터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어떤 순서를 유지해 주진 않아요, 내부적으로. 근데 균형 이진 검색 트리는 그 자체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저장하기 때문에 인 오더로 방문하면 뭐 어떤 순서를 얻을 수 있어. 그 정렬된 순서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은 어디예요? 루트에서 어디로 가? 가장 작은 값. 쫙 왼쪽으로 하시면 되고, 루트에서 가장 큰 값은 쫙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그 왼쪽에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왼쪽 자식은 없지. 제일 작은 짝은. 오른쪽은 오른쪽 자식은 없어요. 오른쪽 자식 있으면 걔가 더 큰 애죠. 근데 왼쪽은 있을 수 있고, 이쪽은 반. 그러니까 반말은 아니지만 얘는 어떤 애들이에요.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애는 단말은 아닐 수 있어도 자식이 둘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이제 맵은 이제 데이터와 값상을 저장해 놓는 거고, 요 값을 궁금해서 많이 쓰는 자료 구조죠. 요 키에 대한 값이 얼마인지가 궁금해하고 그걸 빠르게 알고 싶을 때 우리가 맵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문자 빈도수가 필요해. 그러면 뭘 써요? 문자 빈도수가 필요하면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을 써요. 왜? 그 완벽한 매핑 함수를 쉽게 만들 수 있죠. C 빼기 소문자 A 하면은 0 되잖아요. 근데 문자 열 빈도수를 필요해. 그럼 문자 열 빈도수를 직접 주소 지정 방법을 할 수 있어요?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문자열은 너무 다양해서 얘네들을 어떤 공간에다가 매핑해준 완벽한 매핑 함수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만들 수 있으면 천재일 텐데 못 만드니까 그럼 뭘 써? 해싱을 쓰는 거예요. 해시 맵을 써서 빈도수 맵을 만들어 쓰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우리가 이제 맵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게 빈도수 맵을 만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C++하고 파이썬들은 그 빈도수 맵만 해주는 별도 자료 구조가 따로 있어요. 카운터, 멀티셋 이런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싱을 이용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막 그 해시값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이제 값 간의 어떤 순서가 없이 막 배열에 여기저기 저장돼요. 그런데 그 순서가 뭐 그 정렬된 순서는 아니겠지만 삽입된 순서, 가장 최근에 접근한 순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쓸 수 있고, 요거는 뭐냐면은 자료 구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개 쓴 거예요. 해싱 기술과 이중 연결 구조를 같이 써가지고 저걸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삭제가 필요 없고 검색이 작은 확률로 거짓 양성을 주어도 괜찮으면 이제 블룸 필터라는 걸 쓸 수가 있고, 만약 그 검색해야 되는 것들이 0단어이면은 블룸 필터 말고 그 트라이를 써도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0단어들이 있는지 없는지만 살펴봐야 되는 응용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인 집합을 써도 되겠지만 조금 더 그거에 전용해서 뭔가 만든다면 트라이라는 자료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트라이도 결국은 집합을 나타내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그래서 해싱 기술은 이제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그 저장된 값을 임의 접근이 가능한 그 배열에다가 저장을 하고 이제 찾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시 함수가 서로 다른 값인데도 똑같은 해시 값을 줄 수가 있고요. 서로 다른 값을 주더라도 결국에는 그 해시 테이블의 용량으로 나머지 연산에서 최종 위치를 결산하기 때문에 해시 값이 다르더라도 똑같은 위치에 저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장이 되면 충돌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도 이제 괜찮은, 그러니까 완벽한 매핑 함수를 만들기 어려워서
다시 얘기하면 직접 주소 지정 방법을 쓰고 싶은데 완벽한 매핑 함수를 못 만들어. 그러면은 이제 해싱을 쓰는 거고요. 또 직접 주소 완벽한 매핑 함수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도메인 크기가 너무 커. 그러면은 또 해싱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싱은 저장 공간이 저장하는 데이터에 비례하고 도메인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이 일어나도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러면 얘네들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충돌이 많이 일어나면 연산의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성능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충돌을 안 일어나게끔 해서 써야 해싱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용량을 제대로 확보를 해줘야 되겠고, 그거를 우리가 살펴봤더니 뭐 충돌 확률을 이용해 가지고 기대값을 통해서 뭔가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해서 적재율을 우리가 쭉 데이터 집어넣으면서 살펴봤더니 0.75가 넘어가면은 급격하게 안 좋아지더라. 당연하겠죠. 저장할 때가 몇 가지 안 남았으면 계속 충돌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0.75보다 적게 우리가 적재율을 적게 유지를 하면 우리가 보통 쓰는 해시 함수가 좋은 해시 함수가 이니까 이제 잘 그 충돌 없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배 이상. 저 1.3배라는 게 뭐하고 연관된 수치냐면 적재율 0.75. 적재율이라는 거는 이 N개 그 공간의 몇 퍼센트가 차지하고 있냐, 데이터가. 그래서 적재율이고, 충돌 해소 전략은 크게 열린 기법, 닫힌 기법이 있습니다. 열린 기법은 얘가 저장돼야 될 위치가 아닌 다른 데다 저장하는 거고요. 이제 닫힌 기법은 얘가 저장해야 되는 데다가 계속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힌 기법이라는 건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그 위치에다 저장한다는 거죠. 그럼 그 위치에 저장하려면 여러 개를 그 위치에 저장할 수 있어야 되겠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버켓이라는 방법이 있고 체인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버켓은 그 공간에 뭐 공간을 한 3개 정도 만들어 놓는 거고, 체이닝은 연결 구조로 쭉쭉쭉쭉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인데 실제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은 어떤 방법? 체이닝 방법으로 주로 그 라이브러리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체이닝 방법에서는 그 체인이 길어지면 또 성능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동쪽 배열을 만들 때 쓰긴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되게 작게 잡아놓으면 엄청 뻥튀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때는 직접 주소 써야 되겠지. 이때는 해싱 써야 되겠지. 이때는 해싱이 아니라 그 트리, 이 균형이지 검색 트리를 써야 되겠지.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초이스 하냐면 제일 먼저는 직접 주소로 가능한지부터 살펴보세요. 직접 주소가 가능하면은 그걸 직접 주소로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직접 주소가 안 돼. 완벽한 매핑 함수를 만들 수 없거나 도메인이 너무 커. 그러면은 이제 트리나 해싱으로 넘어와야 돼요. 근데 트리나 해싱으로 넘어올 때 트리를 선택할지 해싱을 선택할지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할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 어떤 경우에 트리, 어떤 경우에 해싱? 그냥 아무 때나. 예를 들면 데이터를 내가 얼마나 저장할지가 막연해. 잘 모르겠어. 그럼 뭘 쓰는 게 좋아요? 트리 쓰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이 N 1.3배가 돼야 되는데 이 1.3배가 어떻게 설정할지가 모호해.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트리 쓰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다른 기능들이 필요해요. 정렬된 순서로 반복한다든지 최소값, 최대값 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다든지 그런 균형 이진 검색 트리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또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 기능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내 응용에서는. 그냥 그 있다 없다 찾고 검색하고 이런 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필요해. 그러면 뭘 쓰면 돼요? 트리셋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해싱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우선순위 큐는 이제 완전 이진 트리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진 힙이라는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힙은 이제 그 균형 이진 검색 트리와 달리 좌우로 뭔가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완전 이진 트리로 표현을 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트리 형태로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우선순위 큐도 힙이 아니라 그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뭘까? 성능은 누가 더 좋겠어요? 이진 힙, 균형 이진 검색 트리. 그럼 성능은 어느 게 더 좋아? 당연히 얘가 더 좋겠죠. 이진 힙이. 균형 이진 검색은 늘 때마다 막 조정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로그 n에도 같은 로그 n에도 달라. 그리고 높이도 어때요? 얘는 완전 최적이죠. 이거보다 더 작은 높이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보통 우리가 레드 블랙 트리 쓰니까 높이도 뭐 로그 n에서 조금 멀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진입이 좋아요. 그리고 그런 성능 말고도 또 하나 이 얘를 썼을 때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썼을 때 우선순위 큐로 쓰기가 어려운 점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얘는 뭘 허용해? 이진입은 중복을 허용해요. 근데 균형 이진 검색 트리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 큐를 쓰고 싶더라도 만약 중복된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의 어떤 내가 기준이 될 키들이 중복될 수 있으면 얘를 못 써요. 쓰고 싶어도. 얘를 쓰시면.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제 이진입으로 쓰지 않고 이제 이 이진입은 근데 뭐가 안 돼? 삭제가 안 돼요. 이진입은 가장 그 우선순위가 높은 애를 빼고 넣고 이런 거는 넣는 건 아무나 다 넣을 수 있는데 기존 있는 애들을 삭제를 못 하는 거예요. 찾아서. 근데 얘는 어때? 얘는 로그에 찾아서 삭제할 수가 있죠. 삭제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 큐를 써야 되겠는데 이 중복이 없고 삭제 기능이 뭔가 필요해. 그럼 얘를 안 쓰는 거예요. 이진입을 안 쓰고 자바 같은 데서는 뭘 쓰시면 sorted set 쓰시면 돼요. sorted set면 first, last라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max를 원하면 last 가서 챙기면 되고 first 쓰면 되겠고 아니면 sorted 그치 sorted set에서 그렇게 쓰시면 돼요. 뭐 컴퓨터를 달리 만들어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그래프는 이제 인접 행렬, 인접 리스트 그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희소 인접 행렬은 항상 저장 공간을 몇 개 써요? n제곱. 그리고 인접 리스트는 m 플러스 m입니다. 저장 공간을 m 플러스 m 이렇게 써요. 근데 이제 이 인접 행렬은 이제 무방향이면 반이 중복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게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방향이고 밀집일수록 누가 더 유리해? 인접 행렬이 유리한 거고 희소이고 이제 무방향이면 인접 리스트가 유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가중치 얘기는 안 한 거죠. 근데 이제 가중치의 경우에는 이 가중치가 이제 인접 행렬 나타날 때는 어떤 고민이 있어요? 이 간선이 있다 없다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값을 저장해야 되는데 이 값이 마땅한 게 없을 수 있어요. 가중치가 다 양수다. 그럼 보통 뭘로 하겠어? 마이너스 1로 하게 할 텐데 가중치가 다 양수야. 양수 되고 음수도 돼. 그러면
마땅히 쓸 수 있는 그 값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인접 리스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중치 그래프에서는 표현할 수 있냐 없냐 보고요. 그럴 때도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맥스, 절대 그거보다 클 수 없는 맥스 값, 뭐 987, 654, 321 이런 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INF 이렇게 정해 가지고 요 값이 들어 있으면 아니면 얘보다 크면 이제 그 간선이 없는 거다 이렇게 간주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 문제가 있긴 있는데 요 경로 문제들은 이제 아마 그 알고리즘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요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살펴본 것들이고요. 물론 이 자료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구현해 보면서 여러 가지 그 여러분들의 구현 능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는지는 또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번 학기를 학습했는데 이 자료 구조들을 구현하는데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방학 때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구현해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웬만큼 내가 구현을 해봤다 그러면 이제 내가 구현을 안 해본 자료 구조들을 실제 내가 한번 구현해 보는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내가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거 만들려면 해시 테이블하고 이중 연결을 결합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만들어 보는 그런 것들을 해보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그런 자료 구조를 내부적으로 구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자료 구조의 특성하고 특성은 꼭 알아두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 갖다 쓸 때는 내가 얘를 구현하지 못해도 쓰는 거잖아요. 프린트F를 내가 구현할 줄 알아야 프린트F 갖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갖다 쓰는 건데 갖다 쓸 때도 얘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현되어 있을 거구나라는 건 머릿속으로 알아서 잘 써줘야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SED 벡터 쓰면서 어레이 리스트 쓰면서 푸시 프런트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업에서 잘못 배운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